생방송 투데이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의학 정보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보는 투데이 건강 클릭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외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미소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교정 치료인데요. 네.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데이 건강 클릭에서 교정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하셨는데요. 참 좋은 치과의 장봉규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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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요즘 교정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교정 이렇게 말만 하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환자를 보다 보면 네. 무턱이나 아니면 돌출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구강 구조라는 게 그 코와 턱을 연결해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외모적인 변화가 크냐 작으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명의 환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예시를 봐야 더 이해가 네. 쉽겠죠. 예, 이 환자는 네. 다소 낮은 코와 무턱, 그리고 돌출된 입술, 그리고 긴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교정 치료 끝나고 난 다음의 모습인데 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직 치열 교정만 통해서도 예. 환자의 입술의 위치를 적절하게 찾아준다면 치료 후의 모습처럼 조화로운 측모를 가지게 됩니다. 예. 이 환자는 실제 치료 후 코와 턱을 성형 수술하기로 저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얘기를 하고 네. 시작을 했지만 예.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여서 다른 치료 없이 그 치료를 끝낸 환자입니다. 교정만으로도 성형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낸 거네요. 예. 네. 여기 치료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양이죠. 야, 놀랍습니다. 예. 또 다른 마술 아니에요? 사례가 마술? 있을까요? 예. 다음 환자는 적절한 코와 턱을 갖고는 있지만 네. 돌출된 악골에 의해서 코와 턱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와 턱의 모습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예. 예, 여기 치료 전후의 모습이고요. 예. 네. 자, 한 가지 사례가 더 들어가는군요. 마지막 환자는 네. 이제 잇몸 돌출을 심하게 보이면서 무턱까지 같이 보이고 있는 환자인데 네. 치료 후에 모습을 보면 다소 작은 아래턱 자체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 후의 모습과 치료 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환자는 많이 만족한 경우입니다. 네. 저희가 그 세 분의 사례를 봤는데요.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 미관상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교정 치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지금 3가지 케이스를 봤지만요. 예. 하게 됩니까? 좀 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환자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잇몸과 치아가 돌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술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윗니 앞니가 아랫니 앞니에 비해서 많이 좀 뻗어졌 경우인데 네. 이 경우에도 치료로 가능하고 예. 윗니 앞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어서 윗니하고 아랫니가 자꾸 부딪히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윗니하고 아랫니가 안 부딪혀서 앞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앞니가 거꾸로 물려서 아래턱이 나와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윗턱과 아래턱이 비대칭인 경우고요. 그러네요. 네. 마지막 경우는 우리가 치아를 빼고 난 후에 그 공간을 회복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오랫동안 놔뒀을 때 치아들이 쓰러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정 치료가 필요한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딱 보니까 치아가 거의 고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 생활 습관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인자가 제일 큽니다. 예. 하지만 어렸을 때 그 딱딱한 음식, 무른 음식을 좀 편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손가락을 빨거나 아니면 입술을 내밀거나 혀를 내미는 그런 습관이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성장기 환자들한테는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 쉬는 경우에도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네. 이 치아 사이에 혀를 이렇게 내밀고 예쁜 척 그러면 이게 또 칭찬해주고 예쁘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간혹 아이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엄지손가락 빠는 아이들 간혹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보셨다가 이런 습관을 고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정이라고 하면 보통 어릴 게 좋다 이런 말들 흔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 예. 1차 교정이라고 얘기하는 턱 교정, 뼈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대략 영구치가 맹출하는 그 사진에서 보듯이 네. 그런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하고요. 아,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삐뚤삐뚤하거나 뭐 돌출이라는 치열 교정은 영구치가 다 완료된 후에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성장기에 이 치아나 턱 교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특별히 그 교정 치료법 있습니까? 예. 성장기 아동에서 위턱과 아래턱이 부조화를 이룰 때 환자의 성장 방향을 조절하는 치료 방법을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서 보듯이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면 이런 환자들은 위턱의 성장은 방해되고 아래턱의 성장이 과성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일반적으로 주걱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턱의 성장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장치물을 써서 빨리 개선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미세하게 이렇게 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네요. 턱 교정 장치가 있네요. 예, 신기한데요? 신기한데요? 네. 예. 두 번째 환자는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어서 아래턱이 위턱에 갇혀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네. 여기 동영상에서 보듯이 예, 아래턱의 성장을 도와주는 장치를 하면 예. 갇혀있던 아래턱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균형을 잡겠군요. 네. 아까 그 아이들 그 버릇 같은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게 있나요? 습관 예. 조절 장치라 그래서 혀를 못 내밀게 하거나 아. 혀가 너무 밑에 있으면 혀를 올리거나 예. 네. 손가락을 빨 때 손가락을 못 빨게 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희소식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교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이 1차 교정은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1차 교정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하지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서 내원하여서 저희가 그걸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혹시 그 이거는-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장치인가요? 예,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유치가 조기 상실된 경우 네. 그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해주는 장치인데 네. 동영상에 보듯이 치아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공간을 유지한 후에 예. 영구치가 나올 시점에 장치를 제거해서 제대로 치아들이 배열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환자가 앞에 말씀드린 공간 유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치아들이 움직였을 때 공간을 다시 회복해서 영구치가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종류들이 다양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내밀었을 때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그런 어떤 습관을 조절하는 장치를 쓰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교정 같은 치료를 안 하더라도 네. 이렇게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3개월 만에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차 교정을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치아 교정이 들어가겠죠? 네. 자, 치열 교정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정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의 뿌리는 잇몸뼈와 아주 튼튼한 힘줄과 같은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에 힘이 가해지면 이 치주인대가 당겨지거나 눌려지면서 주변의 뼈의 흡수와 생성이 발생합니다. 아주 조금씩 뼈의 모습이 바뀌면서 치아가 이동하게 됩니다. 네. 다음 서서히 사- 움직였네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치아들이 움직이는데 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1mm 움직일 때 저희가 보통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군요. 자, 초반에 치열이 고르지 못한 환자들의 사진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외에도 그 환자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환자는 심한 돌출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삐뚤삐뚤한 건 별로 없지만 그 돌출로 인해서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정확한 발음이 안 돼서 네.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뽑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를 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네.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와. 앞니가 뒤로 들어가면서 환자의 입술 모습과 정확한 교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두 번째 환자는 삐뚤삐뚤한 게 심한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교정을 진행합니다. 이 치료 후의 모습인데 와, 깨끗해졌네요. 공간이 많이 좁혀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다음 환자는 네. 윗니 앞니가 아랫니 앞니를 많이 덮는 우리가 주로 흔히 옥니라고 부르는 옥니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옥니의 경우에는 윗니 앞니와 아랫니 앞니가 자꾸 부딪혀서 치아들이 자꾸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치료 후의 모습이고요. 와. 예, 제자리를 변화된 확실히 모습을, 잡았네요. 예. 볼 수 있고요. 다음 환자는 윗니 앞니와 아랫니 앞니가 벌어져서 그 앞니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국수도 끊어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의 환자인데 네. 이런 환자에도 교정 치료를 하면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가 적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드렁니라고 하나요? 예. 예. 그다음에 다음 환자는 윗니 앞니가 좀 많이 뻗어진 환자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윗니 앞니가 많이 나와서 네. 기존의 환자들처럼 아랫니도 뽑진 않고 윗니만 뽑아서 교정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튀어나와 있던 모습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금세 이렇게 제자리를 네. 잡네요. 예. 이 환자는 우리가 보통 주걱턱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볼 수 있는 거꾸로 물리는 환자인데 네. 그 권력적인 변화가 심하지 않다면 교정만으로도 네. 치료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불과 1년 만에 네. 저렇게 됐네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예. 예, 다음 환자는 윗니와 아랫니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비대칭 환자인데 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대칭적인 윗니와 아랫니의 중심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성인 환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네. 무섭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을 가지 않았을 때 이가 빠진 후에 그 치아가 쓰러져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장치 의무를 이용해서 치아를 원래대로 회복해주면 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이 치열 교정 이게 치료가 네. 되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치아 교정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 면을 못 끊어 드시는 분들도 1년만 견디시면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이 치료 사례를 좀 많이 보니까요. 대부분 이 치아를 빼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꼭 이 치아를 빼야 되는 건가요? 예, 치아를 살려야 할 치과 의사가 치아를 빼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6 내지 7mm의 공간 부족이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발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 치아는 하나라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좋지만 네네. 이 치아들 중에 그 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만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확인해 보면 네. 교정 환자 중 70% 이상이 발치를 동반한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구치를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보다는 교정이 좀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 않을까. 싶거든요. 오래도록 자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교정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교정이 힘들다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네. 치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들도 교정과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60이 넘으셔도 잇몸이 튼튼하신 경우에는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나이보다는 잇몸의 관계나 아니면 뿌리의 어떤 상황이 제일 힘든데 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환자의 같은 경우에 그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는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서 사진에서 보듯이 치아가 공간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일단 우선 잇몸 치료를 먼저 하시고 저희가 교정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 전의 모습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정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교정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 그림에서 보듯이 예. 치아의 뿌리가 아주 상당히 짧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에 대한 예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저희가 그 환자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교정 치료는 4주간 1mm씩 이 치아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또 이 교정을 앞두신 분들은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철사가 아주 강하고 아주 두꺼운 철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때는 치료 기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요. 하지만 10년 전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그 굵지만 아주 힘이 약한 형상기억 합금들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불편하거나 욱신한 느낌을 한 3일 정도 가지시고 그 다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상 기억 합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병원 찾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통이 그렇게 예전처럼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좋은 그 의료 장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열 교정 전체 기간 어느 정도나 좀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대략적으로는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도 해결되지만 이를 빼는 발치의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이를 빼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혹시 이 보철물 이에 장착했을 때 주의해야 될 음식물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교정을 하다가 보철물에 음식물이 껴서 고생한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음식물들 피해야 될까요? 일단 치료 초반에 환자분들이 장치물을 많이 탈락하시는데 기존의 식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딱딱하거나 질긴 한국 음식으로 봤을 때는 김치나 깍두기 고기 종류를 드시면서 장치물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만 조금 조심하시면 치료 이후에는 기존의 음식을 다 드시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 습관 중에 또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치물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위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물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위생 관리를 해드리긴 하지만 환자 본인이 적절한 양치를 통해서 치아의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치아가 고르지는 않은 편이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교정 치료를 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웃을 때 보철물이 보이면 또 보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예쁘신데요? 아니에요. 근데 이 보철물이 안 보이게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설측 교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투명 교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치물들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것을 치아에 끼워서 저희가 치료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장치물의 경우에는 환자분이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끼고 있고 사회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는 장치물을 빼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설측 교정은 복잡한 교정, 발치 교정도 입 안으로 하면 저희가 바깥으로는 장치물을 안 붙이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이나 불편함은 예전보다 조금 더하긴 하겠지만 안 보이고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역시 효과는 같은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다면 교정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교정 치료에 대해서 참 좋은 치과의 장봉기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란 리포터도 수고하셨습니다. 네.